할머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화나는 감정 가라앉히기, 심장 집중호흡, 그다음에 감정 날씨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호흡이나 감정 날씨 떠올려 보시거나 그러셨어요? 네, 실천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오늘 이 얘기, 손자녀와 소통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눠보기 전에 제가 감정 날씨 한번 더 가져왔어요. 이게 한 번 더 보시면 더 이미지가 잘 떠오르실까 봐. 요 군데에서 내 감정이 어디에 있지? 지금 내가 구름에 있나? 햇님에 있나? 어디에 있는 걸로만이라도 딱 점을 찍어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 스트레스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보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고 호흡하시고 이런 것들 생활에서 많이 녹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자녀하고 함께 대화해보는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감정 코칭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의 감정을 코칭해줘야 될까? 이건 뭐냐면 되게 간단한데요. 실천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천하시고 나면 효과는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감정은 모두 수용해주고 행동은 수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자녀를 두 명을 보실 때 형아가 동생을 때려서 동생이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른들이 동생을 때리면 안 돼. 동생이 아프잖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 부드럽게 야단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던 그 앞에 형은 왜 던지거나 때렸을까요? 네. 동생이 뭔가 내 걸 뺏어갔다거나 내 물건을 뭘 만졌거나 이렇게 불편하거나 화나는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정을 알아주는 게 감정 코칭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동생이 장난감 뺏어가서 우리 누구가 화 많이 났구나 이렇게 감정을 알아주시고 근데 화가 났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한계를 알려주시는 거. 이게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 코칭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화법을 배워볼게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연구해보고 세 가지 대화 방법을 찾아냈어요. 패턴을. 그 대화가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화, 원수되는 대화부터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원수가 되는 대화는 뭐냐? 우리 분명히 가족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나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요새 단풍이 너무 예쁘잖아요. 11월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하시냐면 단풍 구경은 무슨 밥이나 먹자 이러신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안 좋으실 거예요. 여기 계시면 아마 표정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구경 갈 돈 있으면 장 봐서 반찬이나 맛있게 좀 해봐봐. 할머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와 그런 감정들이 화가 탁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이래서 원수가 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또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죠. 반찬이나 좀 해봐봐.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말한 사람이 화가 나고 민망해지고 이래서 원수가 되는 대화예요. 두 번째 멀어지는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 할머니가 이제 똑같이 여보 너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유치원차 올 시간이야. 빨리 데리러 나가. 이거 뭐죠? 뭔가 나는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거나 나는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 딴짓만 하거나 들은 척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멀어지는 대화에 들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해야 하냐? 어떤 대화를 해야 하냐면 감정 코칭에서는 다가가는 대화라고 해요. 막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죠. 이런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 똑같이 할머니가 여보 나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단풍 구경이 가고 싶다고? 하고 할머니가 한 말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해주신 거예요.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요맘때 단풍이 참 예쁘지? 이러면 할머니가 어때요 기분이? 네 좋아져요. 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 여보 우리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내장산 갔을 때 단풍이 너무 예뻤잖아요. 그치 내장산 단풍 엄청 예뻤지.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더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대화하고 나서 행복지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대화법이에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손자녀에게 어떻게 적용해보나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이제 뭐 10살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할머니 유치원 가기 싫어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네, 진짜 많이 해요. 1번이에요, 1번. 예, 그럴 때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는 왜 맨날 가기 싫다고 하냐. 할머니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 왜 맨날 가기 싫대! 이렇게 짜증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말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이 이렇게 몸짓, 표정 이런 게 다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이미 전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너는 왜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 해도 할머니의 그런 게 다 드러나요.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그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다? 매일매일 학교는 열심히 가는 거야 라고 충고하시거나 아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뭐라 하자마자 가기 싫다고 하자마자 너네 맨날 가기 싫어 즉각적으로 막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원수가 되는 대화고요. 매일매일 가야 돼. 학교는 매일매일 가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아까처럼 다가가는 대화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할머니가 아이가 말했는데 어차피 학교는 가지만 기분이 나빠져요. 네. 그리고 요거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그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학교 안 가면 큰일 나. 엄마가 잡혀가. 이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도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할 때 저 아저씨가 저거 하지 말래. 무서우니까 안 돼. 경찰 아저씨가 안 돼. 이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양육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스스로 이건 나쁜 거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면 어른이 없을 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경찰 아저씨 사실 아무 죄가 없어요. 학교 안 가는 잡아가지도 않고요. 여기 뛰어들어갔다가 잡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저기 호랑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좋지 않아서 제가 원수되는 대화에 넣어봤어요. 네. 그러면 손주와 손자녀와 멀어지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나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유치원 가기 싫어요. 할머니 핸드폰 어디 있는지 봤니? 예. 손녀가 할머니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핸드폰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손녀가 존중받지 못한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고 더 이상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대화를 왜 알려드리냐면 내가 하는 대화 패턴을 알고 다가가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손자녀와 다가가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이들이 1번이 이제 학교 가기 싫잖아요.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럴 때 할머니가 아이가 한 말을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미러리 그대로. 아이고 유치원 가기 싫구나. 학교 가기 싫지. 이러면 아이가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 할머니가 내 편이구나. 적어도 빨리 가라고는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런데 할머니가 좀 더 나아가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아이가 던진 말에 맨날 가기 싫다고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가기 싫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근데요 우리 반에 누구누가 있는데 맨날 나 때리고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가기 싫어요.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는데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미러링 해주시고 아이와 한편이 돼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감정 공감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와 대화가 이어져요. 그럼 아이랑 할머니가 엄청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관계가 친해지는 거예요. 아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로 해서 관계가 쌓아지면 할머니가 점점 아이가 커질수록 더 힘들어지시는 게 아니라 커질수록 더 편안해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를 배웠는데 아이가 우리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지마, 뭐 하지마 이런 잔소리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감정 코칭형 잔소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되게 짧아요. 애국가 하듯이 1, 2, 3, 4절로 다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겐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주는 말을 한마디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동을 제안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밤에 막 뛰어다녀요. 아랫집 아저씨가 무섭죠. 올라올까봐 뭐라고 할머니 건져내죠. 그런데 그때 먼저 뛰지마! 하시기 전에 엄청 신이 났구나. 진짜 재밌나 보다. 뭔가 이런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시는 말을 한 문장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놀자. 요렇게. 그리고 동생을 또 때렸어요. 동생을 때린 거 보고 엄청 화가 났구나. 이런 감정을 알아주는 말을 꼭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도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 요렇게 감정을 알아주시고 다가가는 대화 하시고 10초 감정 코칭을 하시면
이런 게 아이와 쌓아지시면 관계가 좋아져서 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점점 다루기 어려워지시는 게 아니라 점점 다루기 쉬워지시고요. 이렇게 해줄 일이 없어져요. 제가 다가가는 대화 10초 감정 코칭 이렇게 감정을 알아주시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왜 중요한가, 왜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나 과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두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뇌관이라고 해서 파충류에 대해요. 생명 존중에 대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기는데 적인지 나인지만 판단해요. 저 사람이 적인지 나인지. 그래서 왜 드라마에 보시면 뭐 젊은 사람들이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엄마 아빠가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뒷골 잡고 넘어지시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뇌관인데 그 위에 변형계라고 감정의 뇌가 있어요. 이 감정의 뇌가 바로 뭐 먹고 싶고 뭐 자고 싶고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욕구를 관장하는 데거든요. 이 감정이 1층에 있고요. 뇌관이 지하에 있고 그 위에 바로 우리 생각을 관장하고 이 이성적인 인간의 전두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서 2층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1층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층층이 올라가잖아요. 이래서 그 변형계에서 감정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기 싫지? 그래 가기 싫지. 아이고 화가 났겠다 하면서 다가가는 대화를 하시고 감정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감정을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 변형계가 안정이 되면서 이 두뇌에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오히려 아이가 찾아요. 안 가르쳐 주셔도 내가 씻어야지, 하기 싫지만 지금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학교는 매일 가야 하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 감정을 알아주시는 거, 다가가는 대화해 주시는 거, 10초 감정 코칭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말하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죠? 네. 뭐 어떻게? 근데 엄마는 이게 안 되고요, 아빠는 이게 안 되고, 할머니는 저게 안 된대요. 그럼 아이는 양육자가 많은데 너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나, 본인 자신, 그 다음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막 격하게 화를 냈을 때 실제로 막 벽 같은 데다가 막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박기도 해요. 이러면 얼른 안아서 여기 다치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리고 뭐 친구를 때리거나 이런 건 다행히 안 된다고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를 해하거나 남을 해치게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막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와라, 빨리 와, 앉아,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달리 안 와요. 나이가 어린 애는 그냥 몸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서 밥 먹자, 뭐 놀자 하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바로 하셔야 돼요, 행동에.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볼게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아이와 싸우는 거, 저녁에 씻는 문제. 아이들 막 이 닦기 싫거든요. 세수하기 싫거든요. 그냥 막 자고 싶거든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이를 안 닦으면 당장 치과에 가서 충치가 생기고 막 아픈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부할 때는 그래, 하루 정도는 괜찮아, 오늘은 그냥 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보통 이 닦는 거 아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한계를 넓게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넓게 해주시고 기준을 낮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도 돼, 이거도 돼.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단다, 발달에 맞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하면 할머니는 계속 잔소리하시고 아이는 계속 말 안 듣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안 되는 행동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알려주는 부드럽고 굉장히 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안 되는데 막 때려쓰고 막 울면 알았어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또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아이에게 잘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바로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당장은 이게 되지 않아요. 한번 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대화법 자체를 이렇게 다가가는 대화 해보시고 아이 감정을 알아주는 이런 말을 해보시면 아이랑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랑 관계가 진짜 좋아집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라고 찾아서 이야기하고 감정을 해소하고 이러면서 아주 관계가 좋아져서, 교육은 사실은 관계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말은 다 들어요. 똑같은 말을 관계가 나쁜 사람이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친해지는 거라 정말 친해지세요.
친해지시면 다 돼요. 어떻게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면 사실은 그게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배운 천천히 호흡하기세요. 호흡을 한 3번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시면 아이의 감정이 보여요. 아이의 표정이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시면 할아버지 표정, 손자매의 표정 관찰하시면서 어떻게 대화할지, 어떻게 감정을 알아줄지 한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네,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